ERP10. 네, 다음은 저희 ERP10의 인사 모듈에 대해서 저희 ERP 사업본부의 이정문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정문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RP 사업본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ERP10 인사 모듈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도전 ERP10 인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RP10의 인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채용관리, 인재 육성, 급여관리, 출장관리, 그리고 기능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R의 개요입니다. 자, 인사관리는 크게 인사관리, 급여관리, 채용관리, 인재육성, 성과관리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사후관리는 각각 앞에 있는 이 관리 모듈 단에 있는 부분들을 개인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사후관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흰색 부분은 기존에도 ERP에 IU에 적용되어 있던 부분이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하늘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ERP10에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HR 업무 흐름도입니다. HR 업무 흐름도는 채용부터 급여를 끝난 다음에 회계 전표 연동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외부 채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채용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 발령 등록을 이용해서 사원 등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원 정보를 가지고 평가, 교육, 근태,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부분은 평가 기준을 등록하는 평가 기준부터 업적평가, 영역평가, 다면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업적평가, 영역평가, 다면평가의 최종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징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승진관리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승진관리가 끝나면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발령을 진행을 합니다. 인사 발령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일할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급여를 계산하면 퇴직금, 연말정산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관리는 정원관리와 조직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조직관리는 현재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조직을 직접 합병, 분할, 생성,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고, 그 기능이 확정이 되면 부서라든지 사업장에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자, 인사관리는 사원정보 등록에 있는 사원정보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인적사항과 급여 기초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부서에 대한 코드와 인사에 대한 코드, 인사 코드는 직위, 직급, 직책 등 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직급 체계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인사 환경 설정에서는 사업원에 대한 체번이라든지 필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원 관리라고 해서 사번을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1 매핑으로 통합사원이 생성이 됩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근태랑 급여가 연결이 되고 인원 현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과 사원 정보 관리에 대한 화면 구성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고용 구분별로 메뉴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사원 등록 정보와 일용직에 대한 일용직 사원 등록의 메뉴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를 보면 상단에 사원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과 하단에 사원의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급여 기초, 인적사항, 추가 정보, 조회사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탭별로 기타 정보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사항은 입력이 아니라 인사 발령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화면단에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이 사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발령관리입니다. 자, 발령은 부서 코드와 인사 코드를 기준으로 실적으로 발령이 났을 때 인사 발령 등록에서 발령 전 정보와 발령 후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한 후에 발령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원 등록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에서 일할 계산,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에 대한 일할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령 관리에는 상태를 보시면 발령과 미래 발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잡등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해당하는 발령 일자를 등록을 해 놓으면 해당하는 일자에 자동으로 발령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관리는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때 조직 도표도와 화상 조직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령 후 조직을 합병, 분할, 생성,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태 관리입니다. 근태 관리는 먼저 캘린더 정보 등록을 이용을 해서 1년에 대한 달력을 먼저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별 근태 등록과 일출결 관리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사원별, 일자별 근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별 근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태에 대한 기준을 등록을 하고요.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근무 시간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근무조별로 근무 형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 형태를 개인한테 적용한 다음에 자료 생성을 이용을 해서 일별 근태 등록으로 대상자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별 근태 등록에 연차, 그 다음에 근태기 정보, 휴가, 초과 근무, 유연 근무 부분들이 전부 다 취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월 근태 집계로 집계를 하고 급여에다 반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일별 근태 등록이라는 메뉴고요. 사원별, 일자별 근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정보와 하단에 그 출퇴근 정보를 이용한 시간 집계되는 부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대사후 서비스입니다. 대사후 서비스는 사용자가 각각의 정보를 변경되었을 때 정보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신청과 조회라는 두 가지가 나눠지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신청하는 인사정보 수정,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증수 영수증, 근태 신청, 복리후생 신청, 출장 신청, 교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사항에서는 급여 명세서, 승인 내역 조회, 그 다음에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용관리입니다. 채용관리는 모집 공고 등록을 하고 각 부서에서 채용 요청서를 신청하시면 신청한 요청서를 기준으로 채용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받은 입사 지원서를 ERP에다 연동을 해서 입사 지원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서류 전형 기준을 등록을 하고 평가 항목을 설정합니다. 서류 전형과 평가 항목에 따른 입사 지원서와 비교를 해서 서류 전형 결과를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자 면접조를 편성을 하고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면접에서 합격되신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나서 최종 합격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최종 합격 처리를 할 수 있고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사원정보에다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관리에 대한 화면입니다. 모집공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도별 모집공고를 등록을 하고 모집 부분 전형별 단기 일정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요청서로 모집 공고를 반영하고 모집 공고 내역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은 채용 합격자 처리입니다. 모집 공고, 모집 부분별 합격자를 관리하는 메뉴고요. 지원자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일괄적으로 합격 여부와 입사 포기 여부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시 사원동력에다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입니다. 자, 인재 육성은 직무 체계를 등록을 하고 각 직무 이력을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무 기술서를 등록을 하는데 직무 기술서에는 주요 업무 내용 및 활동, 필요 요건, 필요 교육, 직무 경험, 이동 가능 직무를 등록을 합니다. 자, 직무 기술서 등록 화면입니다. 자, 기준 일자별로 직무를 등록을 하시고 우측에 직무별 레벨 및 기술서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요건, 역량 구분, 필요 교육, 이동 가능 직무 등을 기준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육관리입니다. 교육과정을 등록을 하고 그 교육과정을 개설을 다시 한 번 더 등록을 합니다. 자, 개설을 해야만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보이는 거고요. 교육 신청은 사내 사회 교육 신청, 교육 변경 취소 신청, 교육 결과 보고 신청, 교육 신청 내역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결제에 따라서 결제 승인이 되고 그 결제에 대한 결과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교육 평가 및 교육 이수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교육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회계 쪽으로 전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교육 과정 개설 등록의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고 오른쪽에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교육 대상자라든지 교육비, 강사, 평가 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수강 신청, 사회 위탁 교육 신청, 교육 결과 보고 신청, 수강 비용 신청 등을 선택해서 각각 도움창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력개발 핵심 인재 관리입니다. 경력개발 기준을 등록하고 경력개발 대상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 대상자에 따라서 경력개발 계획 신청을 하고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및 멘토링 기능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 끝나면 핵심 인재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성과라든지 급여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관리입니다. 자, 급여 관리는 먼저 급여 기초 관리를 이용을 해서 급여 기준 등록, 책정임금, 호봉 등록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지급과 공제 항목을 각각 설정을 하고 항목별로 지급률이라든지 금액, 과세, 비과세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계산식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 일용직 급여 계산, 소급 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식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세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급여 계산 메뉴에서 책정 임금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원 리스트가 조회가 되고 오른쪽에 이 사원에 대한 계약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은 계산식 등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상단의 고유 형태, 사항 구분, 급여 구분, 연월에 따라서 지급 공제 항목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계산식 등록에서 각 항목의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계산 메뉴입니다. 급여 계산 메뉴는 사원 선정 버튼으로 이번 달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 버튼으로 계산식 등록에서 등록한 계산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보험 관리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기준을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취득신고,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상실신고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급여에 대한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사회보험 변동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취득신고, 상실신고, 변동신고를 모두 신고 내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총액 신고를 할 때는 급여 계산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총액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를 한 걸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계산해서 급여의 기준 정보에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일괄 등록이라는 화면입니다.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각각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른쪽에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EDI 파일 생성을 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사회보험 정산 메뉴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정산금액 계산을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 반영을 누르면 사항 등록에 정보가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관리입니다. 퇴직 기준 등록에서 평균임금 계산식과 퇴직금 계산식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과 사원 등록에 퇴직일자 입력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 기준 등록에서 설정한 퇴직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전환금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추계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관리라고 해서 퇴직금 DC형, DB형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퇴직연금관리입니다. 퇴직연금 정보 등록에서 사원들에 따른 퇴직 정보를 등록을 하고 퇴직연금 납입세 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퇴직금 관리 화면을 보시면 사원 선정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버튼을 이용해서 퇴직금이 계산되는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메뉴입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납입세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표 관리입니다.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그 다음 세무 연말예산 관리에서 사업기타 이자 배당의 정보를 계정 유형 설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지급 공제 항목에 대한 회계 계정을 매핑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표 집계를 하면 급여에 대한 부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회계에 있는 전표 관리 쪽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전표를 쓰느냐, 결의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의서로 처리가 되거나 전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계정 유형 등록이라는 메뉴고요. 상단에 보시면 소득 구분, 급여와 계정 유형에 따라서 하단에 지급 공제 항목별로 각각의 회계 계정을 매핑을 합니다. 자, 매핑한 정보를 기준으로 전표 집계를 하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전표 처리를 하면 이때 회계 쪽으로 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출장 관리입니다. 자, 출장은 기준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운임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국내 출장, 해외 출장을 신청해서 전자결제를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근태 쪽으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신청을 한 다음에 출장이 변경됐으면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신청을 한 다음에 출장 명령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거고 출장이 갔다 오시면 출장 완료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 외에도 시내 출장이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장도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신청 후 결제를 맡은 다음에 출장비 정산을 이용해서 국내 국외 시외에 대한 출장비를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장 기준 등록 관리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항목별 탭별로 기준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장 신청 관리라고 해서 출장 신청, 출장 변경 신청, 그 다음 출장 복명서 작성 등을 각각의 버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 결과 관리입니다. 출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한 출장을 결과를 등록을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부분이고요. 이거는 메뉴 단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동 스케줄 기능입니다. 인사 발령이라든지 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한 생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인사 발령은 오는 날짜보다 이후의 날짜에 발령 일자를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날짜가 되면 발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월차 등록은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를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1년 미만자 연차를 발생할 때 월 발생, 일 발생, 연 발생에 따라서 설정에 따른 자동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컬럼 추가입니다. 자, 기존 이 ERP IU에서는 컬럼 추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ERP 10에서는 컬럼을 유동적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컬럼을 어떤 탭에다가 인사 기본 정보에다 할지 급여 기초에다 할지 이런 부분들도 설정에 따라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 발령 일할 계산입니다. ERP IU는 한 달에 한 조직에 대한 내가 부서가 중간에 발령 났더라도 하나의 최종 부서에 대한 기준만 집계가 가능했지만 ERP 10에서는
발령에 따른 각각의 기간의 근태를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집계에 따라서 급여 계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과표 조정입니다. ERPI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급여 계산을 한 이후에 하면단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ERP10에서는 통상임금과 과표 조정을 등록을 해놓고 급여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인사기록부 출력입니다. 인사기록부는 기존에는 고정되어 있는 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와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ERP10에서는 인사정보, 교육, 가족사항, 출장, 프로젝트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문만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DC형입니다. ERP-IU는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ERP-10은 DC형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납입세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비정형 자료 검색입니다. 비정형 자료 검색은 ERP-IU에서는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별도로 차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ERP-10에서는 인사관리에 있는 모듈 전체의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저희 ERP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인사 쪽 모듈을 계속 구축하시면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ERP10만의 딱 특장점 이게 있습니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RP-IU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인재 육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계약 관리, 그다음 평가 관리라는 부분들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패키지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고객님들께서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웨비나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웨비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듈에 포커싱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인 RPA와 ERP10의 회계, 인사 모듈에 대해서 사실 비교적 구체적인 기능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웨비나의 발표자 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의 공통된 키워드는 사용자를 배려한 자동화였다고 보여집니다. ERP10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ERP의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